그날 오후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서 나는 딸 소미와 함께 차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점점 멀어지셨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집에 초대해도 거절하시곤 했다. 슬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소미는 조수석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작은 발이 대시보드를 톡톡 두드리며 할머니 집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할머니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드라마를 보며 웃던 그 시간들이 소미에게는 특별했다. 어머니 집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불안감이었다. 모성의 직감일까?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 집 앞에 주차된 남편 민호의 차를 보았다. 후미등에 난 흠집,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분명 민호의 차였다. 그는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었다. 아침에 양복을 차려입고 코롱 냄새를 풍기며 뺨에 키스하고 나가면서 오늘 중요한 날이야, 응원해줘라고 했었다. 나는 차를 길 건너에 세우고 소미를 돌아보았다. 엄마, 왜 안 들어가? 아이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할머니가 쉬고 계실지도 몰라. 엄마가 먼저 확인할게. 여기서 기다려. 소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나섰다. 손이 차가웠다. 집은 고요했다. 커튼이 모두 내려져 있었다. 낮에 어머니가 절대 안 그러실 텐데. 나는 잔디를 밟아 소리를 죽이며 집 옆으로 다가갔다.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와 민호의 목소리. 처음엔 오해일 거라 생각했다. 민호가 어머니를 도우러 온 거라고. 내가 잊어버린 일일 거라고. 하지만 내 이름이 들렸다. 지은이는 알 필요 없어.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이렇게는 어머니의 속삭임.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용서받지 못할 거야. 시작한 걸 끝내야 해. 그게 약속이잖아. 오내 입이 바싹 말랐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들은 공모자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를 속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손이 떨려 허벅지에 눌러야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편적인 말들이 충분히 잘못된 걸 알려주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귀가 울리기 시작했다.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차갑게 계속했다. 마치 사업처럼, 내가 바보처럼 모르는 걸 당연하게. 갑자기 차 안에서 소미의 태블릿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려 깜짝 놀랐다. 들리면 그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발견되면 안 돼. 나는 재빨리 돌아서서 차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앉아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소미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바쁘시네. 다음에 오자. 엔진을 걸며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왜 진작 못 봤을까? 소미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로 아이를 확인하며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최근 몇 주가 이상했다. 민호부터 시작됐다. 그는 원래 다정했다. 출근하며 메모를 남기고 점심때 셀카를 보내고 설거지할 때 뒤에서 안아주곤 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사라졌다. 낮에 문자도 안 왔다. 일이 바쁘다고 했다. 믿었다. 늦게 들어와 샤워한 듯한 냄새를 풍기며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 같지 않았다. 한 번 물었다. 일은 어때? 그는 그 비스듬한 미소를 지었다. 바빠.
여보. 알잖아.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아파왔다. 어머니도 변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이해했다. 30년 넘은 부부였다. 그 상실감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저녁 초대하고 아버지 물건 정리 도와드리려 했지만 차갑게 거절하셨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눈을 피하시며 말씀하셨다. 존중했다. 시간을 들였다. 그런데 불쑥 찾아가면 문을 서둘러 여시며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하셨다. 한 번은 슬리퍼 차림에 화장도 안 한 채 나갈 준비 중이야 라고 하셨다. 뭔가 숨기시는 듯 했다. 당시엔 무시했다. 슬픔이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내가 과민한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2주 전밤, 민호가 손에 작은 상처를 입고 왔다. 물었더니, 어머니 집에서 도와주다 배웠어. 서랍 고치라고. 내가 몰랐던 일이었다. 어머니가 너한테 부탁했어? 응, 너 귀찮게 하기 싫대.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를 도와준 게 고마웠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언급 안 하셨다. 민호도 다시 말하지 않았다. 또 다른 날, 소미가 물었다. 아빠 왜 할머니 집에 우리 없이 가? 복도 뒤에서 듣고 있었다. 민호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어른 도움 필요할 때 있잖아. 지루한 어른일, 소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쏟아지듯 떠올랐다. 밖에서 받는 전화, 엘로 저장된 문자 빨리 지웠다. 물은이 웃었다. 린지 은행원이야. 대출건 린다. 어머니 이름 선의의 젤. 그냥 넘어갔다. 민호를 믿었으니까. 어머니를 믿었으니까. 그게 가장 아프다. 단순히 믿은 게 아니었다. 그 둘을 가족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제 보니 작은 틈새들이 있었다. 맞지 않는 이야기들. 그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친밀함. 하지만 무시했다.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했다. 슬픔 속에서 위로를 찾는 거라고. 그런데 그날 창밖에서 그 위로가 슬픔과 무관하단 걸 알았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창가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손가락이 벽에 박혔다. 숨도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안에서 민호와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다리를 접고 편안해 보였다. 민호는 앞으로 숙여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낮고 진지하게 말했다. 톤이 문제였다. 그 친밀함. 사위가 장모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 너무 가까운 사람의 톤이었다. 미룰 거야? 몇 주 전에 끝내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겁나. 민호가 날카롭게. 미루는 게 아니야. 무서워.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럼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지. 지은이가 알면 끝이야. 그는 일어나 서성거렸다. 그 애 이미 의심해. 그날 밤 표정 봤어. 뭔가 느꼈어. 애내 심장이 떨어졌다. 그는 내가 느꼈단 걸 알았다. 그런데 고백 대신 거짓말을 더 잘 다듬었다. 지은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싫어.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가 멈추고 돌아섰다. 이틀 전 밤엔 싫지 않았잖아. 그 전날도 어머니가 조용해졌다. 그러고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지은이는 내 새끼야. 민호야. 그는 비웃었다. 새끼. 어른이야. 꿈 같은 세상에 사는 여자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어차피 그 집에서 썩을 운명이었어. 내 남편이 원했을까? 딸이 혼자 고통받는 걸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아 헐떡임을 막았다. 우리 집. 아버지 집. 무슨 소리야? 더 귀 기울였다.
지은이는 아직 자기 거라 믿어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니야. 처음부터 내 거였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겼지? 너 서명했어. 나머진 내가 처리한 거야. 나는 비틀거렸다. 아버지가 키워주신 그 집, 나한테 물려주신 줄 알았다. 장례 후 어머니가 모든 게 정리됐어 라고 하셨다. 확인 안 했다. 왜? 어머니니까. 민호는 그 집을 낡다고 싫어했다. 이제 이유를 알았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계획을 세웠고 더 나쁜 건 그 친밀함이었다. 민호가 앉자 어머니가 보는 눈빛.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자연스럽게 닿는 모습. 100번도 더 한 듯했다. 낯선 사람들이었다. 매일 나에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돌아서서 창을 벗어났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비틀거리며 심장이 터질 듯 귀가 뜨거웠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어머니를 방문하러 왔는데 가장 믿던 두 사람의 배신을 봤다. 눈을 닦았다. 눈물이 흘렀단 걸 조금 맛으로 알았다. 소미. 아이한테 돌아가야 했다. 차에서 기다리는 소미, 만화 보며 흥얼거리는 아이, 숨을 골랐다. 안으로, 밖으로. 그러고 창을 떠났다. 달리지 않았다. 소란 피우지 않았다. 꿈에서 깨지 못하는 몽유병자처럼 걸었다. 차에 타서 소미에게 웃고 할머니 쉬시네라고 하고 집으로 운전했다. 밖은 똑같았다. 거리,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이제 알 수 없는 걸 알았으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민호 옆에 누워 그의 등을 보며 고르게 오르내리는 호흡, 평화로운 리듬. 마치 내 안을 산산조각 내지 않은 듯 그날 어머니 집에서 한 말들을 잊을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침묵했다. 마음이 천갈래로 아팠다. 차갑고 무겁고 마비된 느낌. 소리치고 울고 깨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대신 내가 알던 남자를 보고 모른단 걸 깨달았다. 어머니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다. 나를 키우신 분, 이별할 때 안아주시고 학교 연극에서 응원하시고 소미 아플 때 밤새워주신 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하셨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듯 행동하셨다. 그날 밤 되면 안 했다. 다음 날도. 조용히 지냈다. 이제 모든 걸 봐야 했다. 그들을 주시했다. 움직임, 말, 시선. 민호는 변함없었다. 아침에 이마에 키스하고 갈색 부츠 신고 나가고 문자에 한 글자 답 바빠. 나중에. 응, 하지만 이제 보였다. 핸드폰을 절대 놓지 않는 것, 내가 안 보는 줄 알며 메시지 확인하는 것, 어머니 방문 제안에 주저하며 좀 더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 어머니는 문자 더 자주 보냈다. 소미 어때? 장 봐줄까? 그런데 강제된 듯 했다. 죄책감이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미소, 포옹,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눈을 봤다. 민호의 눈은 내가 들어올 때 빛나곤 했다. 이제 빨리 피했다. 어머니의 눈은 소미를 볼 때 부드러웠다. 이제 불편함이 있었다. 손녀가 한 짓을 상기시키는 듯 나는 가면을 썼다. 저녁 요리하고 소미 학교 데려다주고 민호의 농담에 웃고 어머니 화상통화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 조용히 조심히 껍질을 벗겼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민호가 몇 달 전부터 맡았던 일, 옛 이메일 읽고 서랍 뒤지고 아버지 장례 후 만지지 않은 서류를 봤다. 뭘 찾는지 몰랐다. 증거, 명확함, 이유, 아니면 세상이 부서졌단 걸 인정할 힘 소미가 느꼈다. 어느 밤
재우며 물었다. 엄마, 슬퍼. 왜 그렇게 생각해? 계란 후라이 할 때 흥얼거리지 않아. 예전엔 그랬어. 미소 지었지만 눈에 안 닿았다. 피곤해서 그래. 바이가 하품했다. 아빠가 예전처럼 데이트 데려가면 좋을 텐데. 그땐 행복했잖아. 가슴이 조였다. 그래, 그럴지도. 이마에 키스하고 불 껐다. 어둠 속에서 문가에 오래 서서 아이의 호흡을 봤다. 내 삶의 유일한 순수함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 거짓말 거미줄 속에서 모른 채 그날 밤 결심했다. 폭발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준비할 거라고. 그들이 내가 아는 줄 모르니까. 움직이기 전에 배신의 깊이를 알아야 했다. 일요일 오후, 집에 와플과 딸기 냄새가 가득했다. 소미가 저녁으로 아침을 먹자고 해서 부엌에서 엉망이 됐다. 몇 시간 동안 거의 정상 같았다. 밀가루를 쏟고, 시럽이 턱에 떨어져 웃고, 블루베리로 웃는 얼굴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나는 괜찮은 척했다. 웃고, 코에 휘핑크림을 튕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무너졌다. 민호는 테이블 맞은편에서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간신히 올려다봤다. 소미 말에 고개 끄덕이거나 웅얼거릴 뿐 듣지 않았다. 아이도 느꼈다. 저녁 후 설거지할 때 소미가 섬에 앉아 크레용으로 냅킨의 하트와 막대 사람을 그렸다. 그러고 큰 갈색 눈으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아빠가 이제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멈췄다. 스폰지가 비눗물에 떨어졌다. 천천히 돌아서 손을 닦는 척하며 얼굴을 유지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 자주 가잖아. 둘이 비밀 친구처럼 속삭여. 나랑 소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말 안 했어. 아이가 계속했다. 할머니가 아빠 있을 때 더 웃어. 엄마랑 있을 때보다 숨이 막혔다. 아이는 모른다. 그 말의 무게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순수한 말들이 가슴을 비틀었다. 그날 밤, 소미 재운 후 복도에 오래 서서 침실 문을 봤다. 민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셔츠 단추반 풀고 헤드폰 끼고 노트북 봤다. 내가 들어가자 올려다봤다. 괜찮아. 응. 옷 정리할게. 그는 관심 없이 고개 끄덕이고 화면으로 돌아갔다. 나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뭔가 변했다. 소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비밀 친구처럼. 갑자기 의심 이상이 필요했다. 증거, 만질 수 있는 것. 민호가 샤워할 때 물소리가 나자 그의 서랍을 열었다. 낡은 티셔츠 뒤, 양말 아래, 겨울 재킷 주머니 안으로 그러다 여권 케이스 뒤에 접힌 종이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공증된 서류였다. 법적 양식처럼. 재빨리 훑었다. 심장이 쿵쾅, 손이 축축. 어머니 서명. 아버지 집 소유권 이전 합의서. 그런데 내 이름은 없었다. 낯선 회사 이름으로 넘겨졌다. 아래에 민호 서명. 연필 메모, 제출함. 아직 모름. 종이를 떨어뜨렸다. 몸이 차가워졌다. 무릎이 꺾여 침대에 앉아 숨골랐다. 공포가 현실이 됐다. 그들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은폐했다. 이제 의심 없고, 이익 주기 없고, 오해 희망 없고.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훔쳤다. 미소와 일요일 저녁 뒤에서. 그날 어머니를 대면할 계획 없었다. 소미 옷봉지를 드리러 갔을 뿐. 그런데 문 열고 웃으시는 어머니 보자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다. 안으로 들어가 봉지 내려놓았다. 차를 제안하셨다.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추스르려 고개 끄덕였다.
어머니 손이 살짝 떨렸다. 죄책감이 몸에 사는 법,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머리 따아주시던, 소미 생일 쿠키 장식하던 그 테이블. 이제 침묵과 거짓으로 가득. 조용히 말했다. 엄마, 물어봐도 돼. 어머니가 놀라 올려다보셨다. 물론 눈 맞추며 오늘은 거짓말 마, 진실 다. 어머니 입이 벌어졌다. 부정하려다 멈추시고 어깨 떨구며 고개 끄덕이셨다. 알았어. 가방에서 접힌 종이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어머니 서명이 있는 그거. 아침에 민호 서랍에서 가져온. 어머니가 오래 봤다. 그러고 나를.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하려 했어? 타이밍이. 내 이름 위조했어? 아버지 집 팔았어. 목소리 차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 끄덕이시고 눈물 흘리셨다. 내 이름으로 안 돼서 속삭이셨다. 아버지가 나한테 남겼어. 깜박였다. 하지만 말씀하셨잖아. 알아. 부드럽게 끊으시며.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어 했어. 그런데 법적으로 내 이름이었어. 적절할 때 넘겨줄 생각이었어. 민호가 제안할 때가 그때였어. 믿으셨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고개 저으셨다. 믿고 싶었어. 차이가 있지? 침묵이 커졌다. 쌓아온 신뢰의 세월을 가로지르며. 얼마나 됐어? 속삭이듯 물었다. 어머니가 주저하시다 눈 맞추셨다. 1년 조금 넘었어. 말 못했다. 민호가 거기 있었어. 계속하셨다. 내가 최악일 때 보이지 않고 슬프고 화날 때 너는 소미 때문에 바빴고 기대고 싶지 않았어. 내 삶이 있으니까. 이건 순간일 줄 알았어. 통제할 수 있을 줄. 턱이 굳었다. 그래서 내 삶을 망쳤어. 어머니가 손으로 입 막고 흐느꼈다. 너 아프게 할 생각 없었어. 지은아. 맹세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거짓말이 쌓일수록 돌이킬 수 없었어. 침묵했다. 어머니가 읽어주신 동화, 가족이 전부라고 하신 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던. 다 거짓. 진짜였어. 물었다. 어머니가 때린 듯 보셨다. 너 위해 한 모든 게 진짜야? 이건 아니지. 아니야. 속삭이셨다.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고개 들었다. 소리치지 않고 울지 않고. 이제 진짜 엄마를 봤어. 이 버전 잊지 않을게. 어머니가 손 뻗으셨지만 물러났다.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나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는 건 끝. 그러고 나왔다. 분노가 아닌 침묵으로. 진실이 마침내 나왔으니까. 민호는 그 아침 내가 올 줄 몰랐다. 차고에서 플란넬 셔츠 입고 트럭에 도구 싣고 평범한 화요일처럼. 그런데 내가 차에서 내려 문 닫는 게 평범하지 않았다. 돌아보고 눈썹 올리며 놀라고 약간 긴장했지만 미소 지으려 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얼굴 똑바로 봤다. 손 안 떨렸다. 아니. 하지만 될 거야. 깜박였다. 가방에서 종이 꺼내 어머니가 고백한 그 이전 서류. 모든 걸 알아? 다의 민호 얼굴 굳었다. 지은아, 들어봐. 끊었다. 종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엄마랑 잤단 거 알아? 가짜 수리 핑계. 위조 서명. 우연 아니었어. 계획이었어. 오래 말 안 했다. 숨 내쉬고 목 뒤 문지르며 매력이라 착각하던 어깨 으쓱. 그래서 이제 어쩔. 눈 맞추며. 너가 저 비웃었다. 믿지 않는 듯 핸드폰 꺼내 화면 탭했다. 변호사랑 얘기했어. 감정적 압박으로 재산 이전 강요? 사기야. 고발하면 이 종이만으로 너랑 엄마 조사받을 수 있어.
얼굴 살짝 떨어졌지만 차분하려 했다. 안 할 텐데. 해봐. 한 걸음 다가왔다. 지은아, 엄마랑 나올 계획 아니었어. 그냥 됐어. 엄마 외로웠고 나도. 너가 그 개월 멀어졌잖아.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재미있네. 내 빨래하고 솜이 악몽 껴안고 밤새울 때 외로웠단 말 안 했네. 대답 안 했다. 좋은 아내 되려 몇 년 노력했어. 좋은 딸 되려.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봤어. 내 친절을 짜냈었어. 목소리 낮아지며 방어적. 그래서 법정 갈 거야? 아니. 너 같은 놈한테 시간 아까워.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 꺼냈다. 이건 카운티에 제출한 서류 복사본. 이전 쟁의하고 조사 시작했어. HOA에도 보냈어. 소유권 없이 개조하면 침입이라고. 민호 입술이 가는 선 됐다. 떠나, 민호. 집에서, 나한테서 다 마지막 기회야. 존엄 지키고 가. 말 안 했다. 그냥 바닥종이 보며 서 있었다. 나는 돌아서 차로 갔다. 뒤 안 봤다. 그날 저녁, 작은 임대 아파트 현관에 앉아 소미가 초크로 길에 그리는 걸 봤다. 아이는 모든 걸 모른다. 아직. 언젠가 조심히 말할 거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쓰라리지 않게. 어머니 전화 안 왔다. 민호도. 괜찮다. 때론 침묵이 가장 선명한 답이다. 하늘 올려다보고 깊이 숨 쉬었다. 집 없고 결혼 없지만 딸 있고 척추 있고 진실 있고 가장 중요한 평화. 누구도 훔칠 수 없다.